나경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 중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배신자. 곱게 화장을 하고 차갑게 배신하는 나경원 의원을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경원 의원은 좀 바쁘죠? 자기 몸 의탁할 곳,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부역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산기슭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나경원이라는 여자가 눈치가 참 빠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머리가 좋고 본능적으로 그 권력의 움직임, 힘의 움직임, 어디서 밥이 나오고 어디서 권력이 나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첫 번째 양력을 한번 간단하게 보죠. 이름 나경원, 본가는 나주나씨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뭐 과학이다, 그죠? 학력은 서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국제법학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 국제법학 박사 과정 수료, 여기가 좀 웃기는 대목이에요. 나경원이 책이라든지 그 프로필에 보면 박사라고 좀 많이 적어놨어요. 들통이 났죠. 좌파들이 나경원이를 까다 보니까 박사 과정 수료하고 박사 취득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나경원이는 쓱 물 타듯이 박사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사 과정 수료, 박사는 못 땄습니다. 결론은 박사는 아닌 걸로. 종교는 참, 이것도 참 내가 참 종교 말할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천주교, 세례명은 아젤라. 천주교라 그러면 괜히 막 속에서 이름이 싹 올라와요. 사실 저도 천주교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근데 저는 옷에 안 나갑니다. 아예. 천주교 근처에도 안 갑니다. 가족관계, 남편 김재호, 휘하에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소속 정당 자유한국당에서 17, 18, 19, 20 4대째 해먹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번 주목해볼 그럴 이력을 한번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봅시다. 나경원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입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았죠. 1992년에 34회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1993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죠. 판사로 부산지방법원,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마지막에는 2002년 2월에서 2002년 9월까지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판사직을 사표를 던져버리죠.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지금 아까운 시간에 나경원이의 판사 이력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7년, 8년 동안을 대한민국 판사를 했다는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발생했는데, 탄핵 사건이란 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그런 탄핵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헌법의 가치, 법의 적용 기준, 이거를 잘 아는 여자가 불법적인 탄핵에 최선봉에 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섰다. 저는 이 대목이 나경원이한테 최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판사를 했다는 여자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대목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두 번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경화 되는데 원죄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서울시장 오세훈이한테 원죄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서울시장으로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가 한나라당 경선을 붙습니다. 오세훈이가 이기죠. 나경원이는 개처발리고, 나경원이는 바로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으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당선을 시키죠. 나경원이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선수가 붙어가지고 작살이 나죠. 그 패배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선 과정, 선거 과정에서 호화 피부 미용 시술, 선전, 선동, 네거티브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싸움인데, 서울시장을 패배하면서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현재까지 나경원이는 그 돈 많이 들여서 미용실 가서 뭐 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박혀 있습니다. 예. 나경원의 의정 활동 중에 이제 주목해봐야 될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직을 때려치우고 이회창, 당시 16대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캠프에 합류를 하죠. 참 그때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현직 여성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정치계에 바로 입문한 것은 추미애 다음으로 두 번째여서 굉장히 그 세간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회창이가 떨어지고 나경원이도 순식간에 나가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변호사 활동은 없었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리고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합니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11번으로 정계에 복귀를 해서 당당히 국회의원 금배지를 꿈에 그리던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죠. 18대에는 KBS 옛날에 신은경 앵커하고 서울 중구에서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신은경이를 KO시키죠. 이 여자는 국회의원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던져버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경원이가 다시 출마를 하죠. 박원순이한테 개처발립니다. 무소속에. 그리고 19대 때는 이 여자가 보궐선거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가지고 그 유명한 지금은 점프해가지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하고 붙어서 노회찬을 떨어뜨리고 서울 동작을에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서 국회의원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이라는 여자는 움직이는 곳마다 조금 논란이 되고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여자였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눈, 코, 입이 제자리에 붙어 있잖아. 기자들도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 조금 각이 나오니까 사진도 많이 찍히고 뛰니까 여자가 각종 논란과 이슈를 많이 좀 몰고 다녔죠.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건 나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옛날에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반대 측에서 김어준이나 주진우 이런 애들이 BBK를 가지고 이명박이를 압박을 했어요. 지금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을 막 배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경원이는 이명박 캠프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죠, 나경원이가.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경원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소 과장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을 뿐 내가 설립했다라고 하지 않았으니 설립한 거라고 보기 힘들다. 이것으로 이명박 후보가 설립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나 이거 10번 읽어도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실은 머리 나쁜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나경원이가 지 입으로 찍혀놨고도 지 말 뜻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BBK는 이명박 거다 아니다 라고 딱 이렇게 양당간에 결정을 해줘야지.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 나경원이란 여자의 정치 활동을 쭉 살펴보면 대충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좀 웃긴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합니다. 천안함이 북해군의 폭침을 맞고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함 구조대원 중에 한주호 준이라고 이분이 이제 2004년 4월쯤에 천안함 구조를 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나경원이 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빈소에 방문을 하죠. 방문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나경원 의원 비서들이 그 빈소에 있는 사진들을 막 찍어서 당시 그때는 미니홈피가 굉장히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미니홈피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놀러 갔냐, 너 고인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변명을 하죠. 아니 다른 의원들도 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왜 나만 가져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합세해서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하여튼 막 집중포하러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사진 찍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게 웃겨요. 국회의원 됐으면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지역구 구민 여러분 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너무 좀 치사하고 웃긴 일 아닙니까? 추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발생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또 조금 나경원이의 성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하죠. SNS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그때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경원이가 이제 자기가 정책을 트위터에 올려놓고 자기가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자기가 리트윗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콘텐츠가 있는 공약과 정책 정말 멋집니다. 라고 자기가 그 밑에 그 리트윗을 해요. 들통이 나죠. 우리 네티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가지고 이건 나경원이 지가 트윗하고 지가 리트윗했다. 당시 네티즌들한테 집중포하러 맞습니다. 근데 나경원이는 이제 변명과 거짓말로 이제 막 일관을 하죠. 근데 결론은 뭐다? 나경원이가 리트윗했다는 걸로 결론이 나죠. 참 한번 쪽 다 까는 일이 발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애국 동지분들이 조금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2008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이 오랜만에 나경원이한테 한마디 하죠. 사또가 바뀌면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광기라고 나경원이한테 한 방을 날리죠. 나경원이가 고소를 합니다. 정광용이가 도망다니다가 구속이 돼요. 그런데 하루 만에 정광용 회장이 나경원이를 한테 무릎 꿇고 빌죠. 어떤 말을 하느냐? 본인 정광용은 부적정한 의원님을 모욕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반성문 쓰고 바로 다시 풀려납니다.
아마 그 사또가 바뀌면 아무에게나 달려드는 광기는 뒤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요. 나경원 의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발생을 하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또 휘말립니다. 나경원 아버지가 설립하고 나경원이가 이사로 있는 홍신학원이라는 학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설립하고 나경원이가 이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그 학교에 그 선생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을 갖다 댑니다. 쉽게 말해서 홍신학원 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나경원 당시 국회의원한테 정치 후원금을 내죠. 여기 이제 들통이 납니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내가 사장이고 내 밑에 직원이 있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줘요. 주고 난 뒤에 바로 야, 너 나한테 후원해. 삥 뜯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건 합법적인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자기 직원한테 월급 주고 다시 그거를 개인해서 내한테 후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끝까지 변명을 일관을 합니다. 분노가 짐입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이게 갑질 아닙니까? 갑질. 딴 게 갑질이 아닙니다. 삥 뜯는 게 갑질이지.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딸 성신여대 부정 입학 사건, 재산신고 허위 기재 의혹, 나경원 그 의원의 비서 막말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기본. 아무튼 나경원 의원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이제 나경원 의원의 행동이나 언행들을 기초로 해서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리죠. 저는 공주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아이고, 공부만 하면 1등이네. 시험만 치면 1등이네. 그리고 얼굴도 뭐 어디 내놔도 뭐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네. 거칠 것이 없죠. 여자가 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인물 좋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존심,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굽힐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화자찬에 빠지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귀에 막 들립니다. 환청이. 나경원, 나경원. 자뻑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처하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또 이렇습니다. 좀 차갑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고 좀 두려운 그런 여자다.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여자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보스들, 그러니까 뭐 사장이나 회장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부하 직원이죠. 나경원 같은 성격은. 한때는 감히 지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레벨인 줄 알고 맘먹다가 개작살이 난 적도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정광용이가 했던 이야기 있죠. 사또가 바뀌면 아무에게나 달려가는 광기. 그 말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광용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말 했을 리는 없었잖아.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소소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이는 이회창에 의해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회창에 의해서 정치 입문하다가 이회창이가 나가리 되고 다시 이명박의 품으로 다시 안기죠. 이명박이가 힘이 빠지니까 잠시 박근혜 대통령 쪽에 붙는 듯 하다가 다시 이명박으로 가죠. 다시 뭐 같은 계열이지만 김무성으로 갔다가 강기문으로 가는 듯 했으나 다시 김무성으로 갔다가 다시 홍준표로 마지막에 안기죠. 복잡하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여자는 권력의 제1선에 서 있구나. 권력자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사람하고 옆에 붙으면 표가 최고 많이 나온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는 여자예요. 하여튼 눈치 하나는 겁나게 빠른 여자입니다. 생존 본능도 빠르고요. 그런 거는 또 뭐 정치인으로서 또 존경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미있는 사건들이 조금씩 더 나옵니다. 20대 회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불거지죠. 그때 이제 나경원이가 했던 행동들이나 발언들을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탄핵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구성을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 최다 국회의원을 했던 나경원이가 이제 또 총대를 메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을 서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남깁니다. 당이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깨끗한 중도 보수의 가치로 우뚝 서기 위해 당선 친박은 후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을 남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2번째 할 때 나경원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2번째 사과도 있었지만 과연 그 사과가 진실성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라고 나경원이가 시부립니다. 저는 나경원이한테 실망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도 각종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가면서 각종 네거티브 선동, 선전에
굉장히 휘말린 여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당의 여성 대통령이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이런 네거티브 선전에 이렇게 고역을 치르고 있으면 방어를 못 해줄 망정 자기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한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말을 한번 남기죠. 대통령께서 버리시고 내려놓아야 다시 신뢰 얻을 수 있다. 제가 했는 말이 아니고 나경원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버리시고 내려놓아야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버리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서청대에서 영어의 몸이 돼서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더 거기서 사셔야 됩니다. 나경원은 뜻대로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버리고 내려놓아서 앞으로 감옥에서 30년 더 사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나경원 의원? 행복하냐고요? 소원 성취하셨네요.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남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끌려갈 때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몇 명이 병을 갑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지도부는 명확히 징계를 해야 한다. 친박계 의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당연 당규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검찰에 끌려가는데 거기 인사하도 못 갑니까? 인사하는 것도 당헌 당규에 위배가 돼요? 인사하러 가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복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 당 대통령이 검찰에 끌려가는데 인사하러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아니, 자유한국당 그거 당헌 당규 한번 가져오고 있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 말고도 탄핵 당시에 이제 나경원이가 여러 가지 말들을 남깁니다. 그런 말들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자기도 각종 선거를 하면서 인간적인 모멸감, 네거티브, 거짓말, 선전에 자기도 그런 걸 당했으면 자기 당 대통령이, 그것도 여자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옆에서 방패막이가 내주고 그 네거티브, 선전하고 싸워야지. 해줘야지. 그게 인가이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은 탄핵 사건이 발하자마자 바로 탄핵에 총대를 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판사직을 7년 합니다. 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법을 줄줄 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불법적인 탄핵, 인권 유린을 하는 이 재판 과정 아랑받지 못하고 동조하고 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현주보다 나경원이가 더 나쁜 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현주는 원래 그런 년이고, 그래도 한때 나경원이 참 박근혜 대통령 옆에 사진 한번 찍히려고 어깨 하장하고 옆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붙으려고, 근데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때는 좀 솔직히 귀엽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참 어린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어린애가 참 그래도 참 잘 보이려고 저러는 갑다, 열심히 하네, 이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 배신감이 이현주보다 한 10배는 더 합니다. 나경원에 대한 배신감이. 이제 탄핵은 나경원이, 김무성이가 주도를 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탄핵 이후에 나경원이의 이제 활동 사항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 반기문이란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이제 급부상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무성이를 비롯해가지고 탈당파들은 이제 이제 막 반기문이 한테 막 이제 막 달려갑니다. 또 호봉바로 가는 거죠. 나경원이는 특유의 이제 간잡이 역할을 하죠. 간잡이. 안동공 강고등어 이제 소금 치는 거 있잖아요. 간잡이. 소금 치면서 이게 짜다 안 짜다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반기문이를. 한쪽 발만 딱 반기문한테 담굽니다. 한쪽 발은 자유한국당, 한쪽 발은 반기문 담그고 있는 거죠. 당적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 있고. 진짜 간사하죠. 이 여자가 이제 한쪽 발만 담그고 아주 영악하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반기문은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말을 남기면서 양쪽 발을 이제 다 담그고 있는 거죠. 반기문이가 힘 한번 못 써보고 훅 갑니다. 완전 걔 작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는 다시 발을 쑥 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홍준표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그걸 탁 안깁니다. 대단한 여자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서울 지역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잠깐 또 누굽니까? 안희정이한테도 갔다 옵니다. 가서 막 충청권 인사들한테 혹시 뭐 떡고물 떨어질 거 없나 또 막 가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예. 거기서 별로 먹을 게 없어서, 예. 다시 돌아오죠. 예. 반기문이한테 갔다가 다시 홍준표한테 안겼는데 홍준표가 나경원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얼굴에 그 분칠이라 하는 사람들은 최고위원이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나경원이 면상 앞에서 날리죠. 저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경원은 저런 말을 들으면 고발을 한다든지
막 난리가 났을 건데 그냥 지지군들 가만히 있습니다. 참 아무리 참 권력이 좋고 정치가 좋다지만 참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얼굴에 분칠이를 하는 사람은 최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고도 꼭 참고 있어요. 왜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 지도 알거든. 이 나경원이라는 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이제 선거 때마다 승률 높은 사람들한테 붙습니다. 아마 마음으로는 문재인한테 가고 싶었을 거예요. 문재인한테 갔다가는 이제 완전히 작살나는 걸 아니까 아주 승률 높은 의원들한테 아주 옆에 자석 붙는 걸로는 유명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의 이제 충전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선에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문재인한테 작살나고 난 뒤에 지주군 듯 가만히 있죠. 홍준표도 떠났고. 그래서 누구한테 붙느냐? 김무성한테 슬쩍이 한쪽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먹는 게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정치를 꼭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탄핵 당시에 나경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통령께서 버리시고 내려놓아야 다시 신뢰 얻을 수 있다. 나경원 의원 소원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시고 내려놓아서 징역 30, 영예의 몸으로 저 추운 세멘트 바닥에서 30년을 더 보내야 됩니다.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홍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지주군 듯 가만히 있다가 불현듯 김어준이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죠. 나경원이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하신다. 문재인 태풍이 나라를 위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나경원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경원이가 씨부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하십니다. 문재인 태풍이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이 여자가 지금 보수의 여전사고 보수의 아이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하십니다. 문재인 태풍이 나라를 위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다 망했는데, 대한민국 전부 다 적화됐는데, 대한민국 경제 전망했는데, 한미동맹 완전 개작살 났는데, 나경원이 소원대로 문재인 태풍이 오래 가니까 대한민국 개작살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 행복하십니까? 문재인 태풍 오래 가니까? 에? 행복하냐고? 대한민국 말아먹으니까 행복해요? 소원 성취하셨네.